반갑습니다, 여러분. RS입니다. 어제는 역시 엔비디아에 힘입어 시장은 폭등했습니다. 나스닥은 1.7%가량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시작 전부터 25%나 폭등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기사와 GDP가 좋게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켜졌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PCE 발표가 중요합니다. TQ는 무려 7%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7% 상승했는데 TQ는 원래대로라면 5% 상승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TQ는 7.22%나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나스닥 100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복리는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겁니다. 나스닥보다 TQ가 더 오르는 현상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약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생각보다 긴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상승은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400불 근처까지 갔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근처에서는 숏 물량이 청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25% 상승하고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동반 상승을 보여주면서 SOXL도 무려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초입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스닥 QQQ는 2.4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QQQ는 나스닥과 나스닥 1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나스닥 100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QQQ의 상위 보유 종목이라 더 큰 상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제 개정된 GDP는 예상치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지출과 연방정부 지출, 각 주와 지방정부 지출 등 반영하는 GDP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켰습니다. 어제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진전이 있었습니다. 양당의 의견 차이가 700억 달러 수준까지 좁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조 정도 차이입니다. 곧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 협상에서 피치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 때문에 다시 이슈는 인플레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9시 반에 PCE와 근원 PCE 등이 발표됩니다. 파월은 이 지표를 인플레 지표로서 가장 신뢰하고 있죠. 만약 오늘 지표가 인플레 둔화로 이어진다면 주식은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대응도 멤버십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중요한 오피니언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왔던 긴축 정책이 위기를 불러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와 위험 신호를 부추겨 정책금리 인상이 인플레 억제 전에 시장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이 상승했음에도 인플레가 상승했다는 결론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연준은 지금 고용을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낸 것이죠. 이제 슬슬 긴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찐 상승장이냐고 물으신다면 은행주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이클에 있어서 정보 기술주가 오르는 시기는 시기상 봄인데 그 봄이 오려면 은행주가 올라줘야 합니다. 그 시기가 정말 찐 상승장이고 베타를 이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각 사이클마다 좋은 주식은 이렇습니다. 투자 계절상 봄이 온다면 이때는 부동산과 빅테크 주식이 좋습니다. 금융주까지 상승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정말 찐 상승장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땐 베타를 더 크게 늘리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지금은 베타가 1.6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오른다는 것은 이렇게 ETF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은행이 파산을 해왔고 아직까지 은행 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위험도도 아직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아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완전한 상승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 폭락해도 괜찮은 주식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불완전한 주식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가 1.7이 넘습니다. 코로나 때 베타를 3 넘게 유지했던 시기 이후 지금까지 베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만약 제가 1억이 있다면 나스닥에 몰빵하고 6천을 빚을 져서 지금 나스닥에 또 투자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자 계좌를 보여드리면 주식의 가치는 약 5천 정도 됩니다. 현금은 대략 4천 정도이니 베타는 지금 1.7이 넘습니다. TQ의 베타는 3.5 정도이고 테슬라의 베타는 2이니까 말입니다. 만약 지금이 찐 상승장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저는 베타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승론자임과 동시에 폭락론자이기도 합니다. 폭락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부자는 하락장에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로부터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TQ와 테슬라가 가치가 0에 수렴하더라도 저는 처음부터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스닥 QQQ에 투자했다면 지금 빚을 7천을 내서 이자를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금이 거의 절반이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이것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투자법입니다. 게다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QQQ와 QLD, TQ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TQ가 가장 방어를 잘하고 가장 크게 오릅니다. 그것은 양의 복리와 음의 복리로 설명을 드렸죠. 제 구독자 중에 만약 QQQ나 QLD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시고 TQ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고 그만큼 현금을 보유하라는 뜻입니다. 현금을 조정할 수 있다면 레버리지 투자법은 무적의 투자가 됩니다. 이미 멤버십 분들은 이를 깨닫고 벌써부터 엄청난 수익을 내고 계시죠. 오늘 PC 발표 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